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창업의 신, 채널 운영자 이용구입니다. 네, 오늘 되게 부시시하죠? 네, 아직 샤워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이빨만 닦고, 조금 일찍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잠이 안 와서요. 뭐,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또 커피도 내리고 해서 뭐를 할까 하다가, 음, 지금 날도 벌써 밝았어요. 오늘 뭐 여름이라서 이제 5시 정도면 이제 날이 밝아요. 그래서 다시 자는 것도 뭐하고 해서 영상을 하나 좀 찍으려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께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요. 최근에 올렸던 것 중에서 그 무허가 건물, 그러니까 위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 또 위반 건축물 이 부분들이 양도양수할 때, 가게를 양도양수할 때 철거하지 않으면 양도양수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요 앞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영상에 대한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영상을 본 저희 뭐 업계 후배들이라든지 또 다른 분들의 질문이 전화가 와서 질문이 좀 많았었어요. 조회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짚으려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지금 자다 일어나서 부시시하게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또 외식업 중앙에 계신 분하고도 또 통화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 그 업계 후배 뭐 한 10여 년 된 후배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저희 그 창업 관련된 업계에 계시는 분들, 또 자영업에 계신 분들, 또 이제 새롭게 음식점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음식점을 하고 계신 분들, 또 음식점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좀 낭패를 본 경우인데요. 가게를 사고 팔고 할 때, 특히 음식점, 뭐 커피숍, 뭐 술집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판매업, 예를 들면 뭐 그 액세서리 판다든가, 뭐 이렇게 문구를 판다든가, 어쨌든 판매업을 제외하고선 음식, 그러니까 일단 먹는 거, 커피도 마찬가지고요. 뭐 술, 음식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정화조, 건물 내에 정화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도 건물 내 정화조 용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만큼 이 먹는 거에 대한 허가 기준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먹는 거에 대한 영업에 대한 허가 기준이 까다롭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저희가 지금 좀 닥쳤냐면 사실 법을 어기면서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옛날 건물들, 특히 옛날 건물들은 아주 작은 공간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매출을 올리는데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뒤쪽에 마당이라든지 약간 공간이 남는 곳에서는 약간의 가건물식으로 건물을 만들어서 사실 굉장히 견고하게 만든 건 아니죠. 대충 가건물식으로 판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가건물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냉장고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냉동고를 넣는다든가 창고를 쓴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거기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을 놓는다든가 또 주방을 놓을 수도 있어요. 그 점포의 구조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앞공간 같은 경우 전면의 앞공간 같은 경우는 주방으로 놓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테이블을 깔 수는 있겠지만 가령 뭐 테라스처럼 앞공간을 확장을 시켜가지고 뭐 테이블을 놔서 뭐 카페라면 거기서 커피를 팔 거고요. 음식점이라면 음식을 팔겠죠. 특히나 뭐 주차장 공간들 이런 데서도 원래 장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의 점포에 대한 구조 때문에 뒤쪽에 그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대부분 거기를 주방으로 터서 활용을 하거든요. 그 무허가 건물인 거죠. 근데 이게 주변에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공서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거 위법이네요, 위반 건축물이네요 이렇게 찝어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장사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위험하지만 장사가 또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주변에서 이른바 찔릅니다. 일단 배 아프니까 저기 불법 건축물인 것 같은데 저기 시정 좀 해주세요. 왜 쟤는 불법 건축물에서 장사하게끔 만듭니까? 라고 항의를 하겠죠. 그러면
관공서에서는 무조건 답을 내려야 돼요. 우리가 왜 무슨 뭐 그 112 전화 신고하면 그 경찰관들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것처럼 똑같아요. 관공서에서도 뭔가 그 행정명령, 시정명령을 좀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가면 무조건 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 부서에서 나와서 위반에 대한 단속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좀 심각한 케이스였어요. 뭐냐면, 대부분의 가게를 사고팔고 할 때는 권리금에 대한 잔금을 주고, 임대차 보증금, 건물주를 만나서 임대차 보증금을 다 완납한 다음에, 이제 그 음식점이었다면, 술집과 또 커피숍이었다면, 대부분 이거를 파시는 분이 구청 가서 구청의 위생과 가서 폐업을 하지 않고 폐업을 해버리면 다음 분이 또 신규를 허가내는데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구청 위생과에서 담당하는데 구청 위생과에서 그냥 양도양수서 영업자 지휘승계서와 양도양수서에 사인하고 도장만 찍으면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영업신고증이라 그래서 그냥 승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어려운 용어지만 영업자 지휘승계, 양도양수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그렇게 권리금 잔금을 주고 또 건물주 만나서 임대차 보증금을 주면 일단 돈을 다 건네줬기 때문에 가게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파는 사람과 함께 같이 구청 위생과를 가서 그 양도양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데도 사실은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건물의 위반 건축물, 그러니까 위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보면 무료로 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민원24에서 정부24에서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 발급받을 수 있어요.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 인쇄도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위반 건축물이라고 찍혀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든지 위법 건축물들은 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이라는 노란 바탕에 까만 글씨도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유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도 엄청난 그 문제가 발생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위반 건축물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 이거를 철거하지 않으면 양도양수 자체를 안 해줘요. 관할구청 위생과에서. 그래서 위생과에서 이 양도양수를 담당하고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위반 건축물이 딱 찍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위반 건축물, 그러니까 철거하는 부서에 넘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철거를 한 확인, 그러니까 그 관련 부서에서는 철거를 했다라고 그 관할 구청에다가 얘기를 하면 그 담당자분이 현장을 나와서 사진을 찍고 아무것도 없어야 되겠죠. 사진을 찍고 또 그 결제를 올려서 위반 건축물이 철거가 됐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위생과에서 양도양수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다 넘어간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원상복구 새로 없는 걸로 하자라는 게 힘든 게 일단 건물주도 만나서 그 임대차 계약에 대한 명의가 이미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거꾸로 뒤집어서 제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 소리냐, 당신이 위반 건축물을 알고 양수를 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뭐 구청에 갔는데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는다. 그거는 뭐 당신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점포를 중개한 그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또 곤혹스러울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그나마 이제 예를 들면 양도양수 할 때 양수인은 위반 건축물이라는 것을 확인함, 인지함, 뭐 이렇게라도 단서를 쓰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양도양수에 이 단서조차 넣어놓지 않으면 분명히 이거는 사고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파는 사람도 사고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봐야 되는데
대부분 장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건축물 관리 대장이 뭔지도 모르세요. 그래서 어, 그 점포를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 건물, 토지 각각 떼야 되고요. 왜냐면 그 근저당이 각각 잡힐 수가 있어요. 토지만 띄었는데 아무것도 근저당이 없어요. 근데 건물에 꽉 잡힌 경우가 있고요. 가령 이게 거꾸로가 되겠죠. 이 오래된 건물은 은행에서 근저당 잡아봤자 어차피 값어치가 안 나오니까 얘는 빵원이에요. 그런데 그 등기부등본을 건물만 뗀 거죠. 그랬더니 깨끗해. 아, 이 건물주는 돈이 많은 사람이구나. 뭐 경매로 날릴 위험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은행에서는 건물에 값어치가 없으니까 토지에다 잡아놓는 거거든요. 토지에는 왕창 잡힌 거죠. 이거를 사실을 모르고 가게를 계약하는 경우 있다가 나중에 또 경매를 날리면 전재산 다 날리거든요. 그래서 그 등기부 등본도 건물 토지 각각 떼야 되고 토지 연계 확인서, 그러니까 도시개발 그 점포의 주변에 그 도시가 개발이 돼서 뭐 재개발이 된다든가 우리 건물이 도로가 확장돼서 건물이 잘린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토지대장 떼보고 지금 말씀드린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봐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에 영업행위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나오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대장은 꼭 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양도양수할 때 그 위생과 가서 이렇게 그 위반 건축물이 등재가 되어 있으면 이게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그 30평의 면적인데 15평이 불법 건축물이야. 그럼 15평을 다 허물어야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또 1층 같은 경우도 굉장히 피해를 보는 거지만 특히 2층이나 3층인 같은 경우 이런 데는 테라스를 확장해 가지고 2층을 이걸 철거해서 떼놓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원상복구하고 다시 뭐 가건물을 지어서 다시 뭐 운영을 뭐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 되면 그게 또 신고가 되면 구청에서 나와서 이거를 또 철거하라고 명령을 내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철거를 안 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죠. 그걸 철거할 때까지 뭐 그렇게 운영을 하시더라도 어쨌든 그렇지만 불법 건축물에서 그 장사를 하면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양도양수하는데 문제가 되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양도양수할 그러니까 잔금 다 넣고 그때 이제 위생과를 가면 그때 이런 그 불법 위반 건축물이 발견이 돼서 그때 다시 원상복구 그러니까 뭐 양수인이 뭐 철거해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 없던 일을 합시다. 그래서 양도인과 건물주분이 뭐 승낙을 해줘서 다시 그냥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라면 그나마 또 다행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양도양수를 할 때 그 본인이 안 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양도인과 양수인의 스케줄이 안 맞아서 양도인은 돈을 다 받고 뭐 권리금과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에 대한 잔금까지 어쨌든 다 받고 나서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떼주고 아까 말씀드린 구청에서 영업자 지휘승계서와 양도양수를 가져와서 인감도장을 다 찍어놓고 가게를 인수받는 양수인에게 그냥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는 인감증명서와 또 그 양도양수서와 또 그리고 그 영업자 지휘승계에서 인감도장 찍고 위임장을 주면 양수인 혼자 가서도 이 양도양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스케줄이 안 맞았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다른 업종으로 또 하기 위해서 다른 브랜드로 하기 위해서 이제 시설하는 동안 약 3주 정도 대부분의 가게들은 한 3주 정도 걸리거든요. 시설하는 동안. 그래서 그냥 3주 후 오픈을 앞두고 그때 가서 이제 양도양수서를 위생과에 낸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어차피 양도인은 팔아서 이미 2, 3주가 지난 상황인 거고 이미 인테리어 공사는 다 끝났고 근데 그게 주방 쪽에 위반 건축물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철거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일반에 비해서 허가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위반 건축물이 얼만큼
뭐 피해를 볼 수 있거나 얼마큼 심각한 상황인지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팔고 그냥 가버려야 되기 때문에 또 모르고 또 넘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가게를 인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무조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 이 사실은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가게를 인수하는 사람, 가게를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받아서 반드시 열람을 해보고요. 거기에 위반 건축물이 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계약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심하세요.